자, 위너스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건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드디어 2020년 회계연도 마지막 8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8월 달에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달 무더위가 시작됐죠. 너무 더운 요즘에, 제가 좀 시원해지라고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멋있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내년 여행지 어디죠? 네, 삿포로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모두 삿포로에서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삿포로 그 스노보드 멋진 영상 하나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든 어딜 보든 너무 힘든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정말 끝날 것 같았는데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오르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인상을 하고 금리가 인상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주가가 떨어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보면 이게 이제는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빡 붙여서 이 모든 이제는 하나하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퍼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네트워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는 이 네트워크라면 최고의 네트워크인 이 아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8월 초잖아요. 그죠? 8월 첫 주에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냐면 휴가예요. 그죠? 제가 지금은 이제 자유인이 되고 아메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예전에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제가 1년 내내 직장인일 때 기다렸던 게 뭐냐면 8월 초였어요. 8월 초 일주일 동안 주어지는 그 휴가. 이 휴가를 제가 1년 내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휴가를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자유로웠거든요. 어떤 통제도 없고 정말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자유가 정말 그리웠기 때문에 1년 내내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자유롭고 싶었어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정말 중요시 생각하지만 이 자유롭다고 말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정말 원하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 예, 저도 정말 경제적 자유가 그냥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대기업에 다녔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경제적 자유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물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었지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무도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또 자유를 얻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면 시간적인 자유가 필요하대요. 시간적인 자유. 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저도 이거 자유롭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버는 수입의 타입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돈을 벌었었냐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모든 남성, 대부분의 직장인 혹은 자영업 혹은 전문직을 다니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저와 똑같은 뭐였죠?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공식적으로는 60세가 은퇴죠. 그죠? 예. 그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는 정식적으로 60세면 다 내려오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요. 60세에 공식 은퇴를 하지만 그 뒤로 약 11년을 일한대요. 세계 최고의 기록입니다. 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근데 은퇴 후 일하는 시간 세계 1위. 그렇죠. 우리나라는 역시 일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나라긴 한데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수입의 타입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태인 결국은 좀 이런 말했죠. 사람은 금전을 시간보다 중요시 여기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을 금전으로는 살 수 없다. 정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60세밖에 일할 수가 없는데 우리 수명은 자꾸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타임지에 나온 얘기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42세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럼 제가 언제 50이니까요. 49세니까 앞으로 약 몇 년이죠? 90년을 더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없이요? 수입 없이. 그렇게 꿈꿨던 자유는 포기하고요. 수입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어떨까요? 너무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사이언스지에 나온 건데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 지 이름이 뭐냐면 벌거숭이 두더지예요. 근데 사람 과학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왜 실었냐면 이 두더지는요. 생존율이 99.9%래요. 안 죽어요. 예. 얘는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려요. 예. 그리고 일반 지에 10배 살아요. 이거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800살을 산대요. 800살. 여러분들 60이면 다 내려와야 되는데 800년을 살면 740년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뭐 없이요? 수입 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수입의 타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되고 여러분 텔로미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이 쥐는 텔로미어가 달지 않아요. 예, 원래 사람들이 성장하려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게 되면 노화가 되면 텔로미어가 줄어서 결국 우리가 죽는다고 노화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글 아시잖아요. 구글이 만든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뭔 프로젝트냐면 인간이 500살을 살아야겠다. 500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내 수입이 끊어지고 돈 수입이 없는데 과연 이거 500살 사는 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재 내 수입의 타입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산의 타입으로 여러분 수입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그렇죠? 근데 자산을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사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자산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월급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산을 만든다?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자산을 만들면 이렇게 만든대요. 우리가 월급, 혹시 임시 수입, 근로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받아내면 일단 쓰죠. 쓰고 좀 저축을 해서 남으면 저축을 하고 그걸 계속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그렇죠? 그걸 투자를 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자산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힘들게 아껴서 저축으로 해서 돈을 벌지만 정말 삶은 라이프는 있는데 스타일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목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부동산 혹은 주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뭐예요? 리스크가 커요.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뭐 통장 보여준 적 있으세요? 그럼 주식을 돈 버신 분 보셨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거의 0.001% 해당되는 그분들만 버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근로소득, 월급 받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임시소득밖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하는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누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비 너무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1,000만 원 준다면 1분 내에 끝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소비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 한이 맺힌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 일,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아메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아메이가 소비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 뭐 한다고요?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을 유지한다면 소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겠어요. 자, 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돈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국은행? 엄마?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모든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소비자부터 나와요. 소비자. 이 소비자부터 모든 돈이 나오고요. 이 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재화, 서비스 혹은 소비자 전달되기 위한 광고, 유통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돈이 필요한 걸 만들어내므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돈은 소비자부터 나오지만 결국 돈은 버는 건 누구다? 네, 생산자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려면 자산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생산자가 되면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이 생산자가 되려면 자산을 만들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생산자들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소비가 정말 돈이 될까요? 소비 중에 생필품이라고 있어요. 생필품 뭐죠? 예,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꼭 생활에 필요해서 써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이 생필품, 뭐 치약, 칫솔, 샴푸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쓰는 생필품들이 한 3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가 되냐면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4인으로 따지면 4만 원. 성남시 인구가 약 100만 명 되거든요. 성남시 인구가 하루에 쓰는 생필품 양은 얼마냐? 100억이에요. 예. 그럼 대한민국은 얼마냐? 5천억이에요. 세계로 보면 얼마냐? 70억 인구이기 때문에 약 70조 원이 하루에 생필품으로 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생필품은 뭐예요? 쓰면 또 없어지고 또 쓰면 또 없어지고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보셔요, 여러분들. 자, 1년만 쓰면요. 세계 2경이 넘는 돈이 말이 경이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들이 생필품으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한 1인당 30만 원으로 가정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큰 돈을 지금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자대손손 계속 부자가 되고 점점점 부자가 되고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힘든 노인이 되면 빈곤이 오고 그렇죠. 수명은 길어졌지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세계적인 모든 메이커는요. 이 10회사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네. 모든 돈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소비자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 1,000원짜리를 소비자가 샀다고 가정을 하면 원가를 분석하면 물건을 만드는 데는 200원. 나머지는 광고 총판 도매는 이런 유통 광고업에 800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품 200원짜리보다 훨씬 비싼 800원, 4배의 비용이 제품 품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비용을 누가 내고 있다? 소비자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을 차리는 것도 물론 돈이 되지만 광고 총판 도매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더 큰 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런 할인점을 만들어서 독점을 하게 되죠. 생산자는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물건을 할인점을 통해서 유통 광고를 독점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싸게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왔지만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두 가지 문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유통업 광고 유통을 결국 제품의 품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와 두 번째는 그 돈을 누가 내고 있다? 소비자가 내고 있다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메이가요, 1959년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 비용은 제품의 품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그러면 이걸 다 없애고 이 돈의 일부를 제품의 원가를 높이면 어떨까? 원가. 야, 여러분 원가를 높였다는 얘기는요. 품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소나타와 제네시스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뭐가 원가가 높을까요? 제네시스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원가가 높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어차피 제품 품질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런 광고 유통비의 일부를 가져다가 제품의 원가를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원가를 좋은 걸 써서 예, 원가를 높인 거예요. 품질을 엄청 높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그래서 일부를 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 돈을 누가 내는 거였다고요?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 총판 도매를 소비자가 하고 이걸 소비자가 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돌려주면 어떨까라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게 두 가지를 완벽하게 고민한 거예요. 예,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메이 파는 거 아니야? 여러분, 판매와 아메이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죠. 아메이는 파는 거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메이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할인점 개념하고는 달라요. 내가 먼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할인점 뭐가 되는 거죠? 판매점이 되는 거죠. 판매점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판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판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소비자가 돼보는 거예요. 예. 400원이 원가를 줬기 때문에 엄청 품질이 뛰어난 제품들을 내가 먼저 써보는 거죠. 그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의 이익이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뭐냐면 그걸 쓰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가 느꼈던 어떤 그 감정, 감동을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보시고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 얘기한 게 여러분들 어떤 영화관에 돈을 받아서 얘기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도 똑같이 나랑 같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쵸? 준 거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메이가. 이 좋은 제품들을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가 돼서, 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누군가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소비자가 써봤어요. 너무 좋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또 그 소비자도 누군가한테 반드시 자기의 감동을 얘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소비자가 써보고 누구한테 광고를 하는 그거로 인해서 이 어떻든 광고 유통비에 들어갔던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방법 아닌가요? 예. 정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는 돈을 버는 구간, 생산자와 광고 유통자가 돈을 벌었고, 우리 소비자는 단순히 돈을 쓰는 걸로 끝났지만, 이 아메이는요, 결국은 돈을 쓰면서, 여러분 잘 아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돈 버는 방법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자, 기존에는요, 우리가 유형, 자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유형의 자산이라는 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아파트, 땅,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공장, 설비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엄청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형의 자산은 자산이긴 하지만 이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예, 무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크게 만들 수도 없고요. 시간적으로도 무한대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무형의 자산들은 이걸 완전히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게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요, 지금은 75년도에는 무형의 자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형의 자산으로 자산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2018년도에 와서는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뭘 만들고 있다? 무형의 자산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광고 유통, 이런 유통의 단계에서도요,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쓰고 있는 쿠팡, 그 다음에 여러분 애플, 아마존, 뭐 여러분 뭐 컬리, 그죠? 카카오톡, 배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유통이 뭐 할인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터넷 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시 돈을 버는 건데,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생산자를 나의 플랫폼에 다 넣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소비자를 나의 플랫폼에 다 넣을 수 있다라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지금 현재를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을 차리면 됩니다. 근데 플랫폼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메이가 정말 뛰어나고 시대를 앞서간다고 말하냐면 이 아메이가 바로 플랫폼을 나한테 주기 때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아메이 회사가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가 마치 플랫폼 회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메이는요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에 해당될 뿐이고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플랫폼을 가진 플랫폼 오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메이 그 세계 최고의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누군가, 같이 감동을 하고 싶은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그 플랫폼의 모든 권리를 나한테 주는 정말 1인용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플랫폼 진짜 갖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플랫폼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산을 가지려면 정말 무형의 플랫폼을 가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메이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1인용 플랫폼인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플랫폼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줘도 못 만들어요. 왜? 돈이 없어서. 결국 기존의 플랫폼도 결국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요. 생산자의 재고도 관리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소비자도 모아야 되고, 그쵸? 회계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진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요, 이 아메이 플랫폼은요, 여러분이 플랫폼을 알면 가입하는 순간 플랫폼을 주면서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이 했던 그런 복잡한 돈 들어가는 어려운 것들을 아메이 회사가 다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유일하게 이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만 여러분이 한다면 되는 일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자도, 이게 나이가 있는 자도, 나이가 있든 없든, 남녀노소, 뭐 학벌 다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면, 함께 쓰고 싶은 좋은 제품을 같이 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불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위대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고요.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요즘에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많은 기업들이 뭐 자기가 플랫폼이다, 뭐 네트워크 최고다, 뭐 새롭다 막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생산자, 다시 말하면 이 회사를 보셔야 돼요. 왜? 아까 말했던 다른 플랫폼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생산자. 그죠? 회사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라는 이유가 나도 잘 살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상속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갈 수 있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역시 이 기존의 플랫폼들은요, 예, 우리는 돈을 쓰는 걸로 끝났지만 이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하고 아메이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플랫폼이 오면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최고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대에서 얘기한 거죠. 예, 앞으로 미래에서는 1계급이요. 그쵸. 네, 플랫폼을 가졌냐, 못 가졌냐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1계급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1계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바로 저는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를 조금 더 정말 깊게 여러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플랫폼에서 특히 회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어떤 회사냐, 이 아메이는 어떤 회사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정말 영원히 갈 회사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얼마 전에 22일이죠. 이거 떴어요. 그죠? 한국 아메이가 종합 ESG 대상에 선정됐대요. 한국에서. 그쵸? 여러분, ESG가 뭔지 아세요? MSG는 알겠죠? 네. ESG가 뭐냐면, 네. 예, ESG는 뭐냐면 지금까지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그 기업이 수입이 얼마냐, 얼마의 돈을 버느냐, 그 기업이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앞으로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ESG를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뭐 여러 가지 뭐 나오겠지만 최근에 화두가 된 거는 기업이 난리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이 ESG 중에 E와 S를 나라에 제출해야 돼요.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그다음 26년에는요 이 G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난리가 났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예요. 이 회사가 다루는 돈이 1년에 얼마냐면 1경 4천조를 달러요. 삼성전자 주식이 14%가 넘는데요. 이재용보다 많은 거죠. 예. LG도 14%가 넘고요. 한국전력,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이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투자 회사가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기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ESG가 정말 앞으로 그러면 이 한국아메이는 ESG를 봤을 때 어떠냐? 끝났잖아요. 아까 대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ESG를 하나씩 보면 이가 뭐냐? 환경이에요. environment. 네, 환경. 환경하면 아메이 아닙니까? 그쵸? 아메이는 태생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친환경. 친환경 LOC라는 걸로 시작했던 아메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아메이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어때요? 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요. 비타민을 만들 때도 농약을 치지 않고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예, 그런 방식으로 농작물을 키워서 그걸로 비타민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세이퍼 초이스라는 예, 어떤 거를 만들 때 때 빼는 건 쉽죠. 빨리 해서. 그죠? 때 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때를 뺀 그 나머지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만드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아메이 연구소가 10대 연구소고 정말 세계 인정받는 연구소냐면 때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걸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원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한 번도 15년 동안 근무했지만 환경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지금 고백하건데 오로지 성능, 네,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메이는 태생이 이 ESG에서 엔버러먼트는 정말 최고의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그쵸? 뉴트럴라이트, 아티스트리, 모든 제품들이 다, 그쵸? 세계 판매 원인이지만, 세계 판매 1등이지만, 그쵸?
절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제품들만 아메이가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이 아메이 제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63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제품들을 아메이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엔버러먼트, 예, 환경에서는 정말 최고 기업이 아닌가. 따라올 기업은 아무것도 없다. 격차는 제가 60년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이에요. 사회적 공헌도. 자, 이제 기업은요, 한 기업이 결국 기업이 돈을 번 거 누구 때문에 벌었다고요? 소비자. 그렇죠. 사회 때문에, 사회 구성원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번 돈을 사회에 좀 환원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 악을 미치는 기업들은 퇴출을 당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메는요. 이것도 최고죠. 소셜을 보면, 그죠? 도시 자체를 아메 기부를 해버린 기업이죠. 그래서 EBS에 한국에 없는 부자들의 1편으로 가서 정말 우리 그랜드 레피지에 아메이가 기부한 그런 건물들 다 보여주고 이 CEO들의 생각을 다 일깨워주는 그런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국 아메이도 어때요? 원폰을 통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 그죠? 같이 상생하는 걸로 또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진짜와 가짜를 통해서 이렇게 TV에 많이 나왔던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정말 많은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들이 이미 검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메이가 사회 공헌한 건 뭘까요? 물론 이런 것도 되지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잘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요.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아메이가 최고의 사회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이거를 63년 동안 이어오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꿈 있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거버넌스. 이건 뭐냐면요. 경영이에요. 경영. 지금까지 경영은요. 오너 혼자 독단적으로 했던 경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망하면 뭐의 문제다? 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영을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태생이 또 그래요. 1959년에 탄생했지만, 이 친구 두 분이, 그죠? 두 분이 창업을 했어요. 그 두 분의 가문이 2대를 이어왔고요. 3대까지 이어왔다라는 거죠. 누가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 상공에서 의장을 한 분이 2번 하고, 아버지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한 회사가 3번을 하고, 그쵸? 그런 일. 그쵸? NBA도 소유하고 있고, 올랜도 매직도. 그 다음에 시장평가 세계 1등이고, 그렇죠. 철학도 가지고 있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 거버넌스 따져도 아멘 최고라는 거죠. 정말 이 세 가지 ESG를 따졌을 때는 아멘은 다른 기업이 한 50년 이상 앞서 있지 않을까. 정말 최고의 기업이 아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빠르게 왔지만. 자, 그러면 이 아메이가 정말 기업도 영원히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영원히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결국 이 아메이는 어떻게 돈을 나눠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 주에 항롱 리더님이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이 수익 구조를 제대로 해주신다는 말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좀 초과했는데, 자, 우리가요, 아메이를 여러분이 책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요, 자, PV와 BV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PV와 BV? 그쵸. PV는 뭐냐면요, 내가 아메이를 누군가한테 내가 써보고 좋아서 전달했던 그 노력치예요. 그쵸. 1959년도에 아메이가 처음 창립됐을 때, 누군가가 DC드랍스를 친구한테 전달했던 그 노력이나, 2022년도에 지금 내가 DC드랍스를 친구한테 전달하는 노력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노력은. 그렇죠? 근데 PV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1959년도에 DC드랍스의 가격과 2020년도 DC드랍스의 가격은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연동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V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치를 계산할 때는 퍼센트를 계산할 때는 PV로 계산을 하고 돈을 줄 때는 BV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물가 연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다니까 여러분. 네, 근데 아메이가 정말 유일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메이 수익 구조를 보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좋은 거 써본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써봐요? 저한테 제품 좋다라고 전달해준 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폰서. 제가 제품을 써봐서 좋아서 A, B 두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라면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아메이는 의무 사용량은 없지만 20만 PV부터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모두 다 20만 PV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BV와 PV가 있지만, 그쵸?
PV와 PV가 있지만 PV와 PV를 1대1에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아메이는 나를 통해서 전달된 모든 사람들의 매출을 다 인정해줘. 이걸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의 매출을 다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SA 그룹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는 거죠. SA 그룹을 계산해보면 다 더해주면 돼요. 20만을 더해주면 얼마예요? 80만. 80만의 이 표에서 6%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6% 적용을 받으면 48,000원이 전체 S그룹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갖고 싶죠? 그쵸?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는 또 유의그룹이 또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유의그룹을 계산을 해보면 유의그룹은 똑같아요. 유 이하에 쓴 사람을 다 더해주면 돼요. 다 더하면 20만이 돼서 60만. 60만은 6%가 돼서 36,000원이 유의그룹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S는 전체 S그룹에서 유의그룹을 뺀 나머지 가지면 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차집합. 그렇죠? S그룹에서 유의그룹을 뺀 차집합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12,000원을 S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유도 36,000원을 다 가져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A, B에 또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A는 얼마예요? 20만이 되니까 3%에서 6,000원. B도 20만이니까 3%에 6,000원에서, 예. U는 예, 전체 유의그룹에서 A, B 12,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상합니다. S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회원도 가장 많고, 매출도 가장 큰데 왜 U가 더 많을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사회 모든 거는 다 항상 S가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S가 저희 부장님 혹은 이사님 혹은 차장님이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갔어요. 일을 누가 열심히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근데 아메는요 U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S는 나한테만 쏘고 광고를 했지만 U는 A, B 두 사람한테 더 많은 광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메는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예. 그래서 아메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성실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가 멋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스폰서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스폰서가 없어도 나의 수입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웠기 때문에 아메이가요, 에디슨 마케팅상을 1993년도에 받았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약초 인생? 아톰? 그런 데가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받았다고요? 아메이 수익구조가 받았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정말 세계 인류에 많은 지단 영향을 준 사람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누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도 있죠. 그 외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유명하신 분들이 다 받은 거라는 거죠. 예. 거기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수익구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수익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정말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믿고 하시면 됩니다.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AB뿐만 아니라 6명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매달 필요한 생필품 쓰는 것 뿐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똑같아요. 다 하고 다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9만 원이 돼요. 근데 이 9만 원이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산과 가치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비는요, 여러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뭐가 하는 일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A가 4사람한테 하고 B도 4사람한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라면 전체는 31명이 되고요. 똑같아요. 다 더해서 받는 분들 다 빼주고 남는 게 제 거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전 똑같이 20만 원 한 달 필요한 거 썼지만 57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죠? 네. 이게 자산 같은 수입으로 매달 들어온다면 그렇죠.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면 상속까지 된다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가가 두 분한테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전체는 79명이 되고요. 다 합치면 1,580만이 됩니다. 여기서 받는 사람 다 빼주고 남는 게 제가 되는데요. 이거 다 빼주면 얼마나 되냐면 약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받게 됩니다. 우와호. 여러분 수입에서 소비를 통해서 200만 원 더 들어온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유를 조금 맛볼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멋진 일이 바로 이 그래서 아메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달에 1년에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가 되는 거고요. 1년 내내 하는 사람을 파운드스 PT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이게 자산 같은 수입이 된다.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예. 이게 멋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PT가 됐듯이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의 PT가 됐듯이 내가 하는 그분도 결국은 누구한테 전달되고 왜? 제품이 좋으니까. 친환경이니까.
그쵸? 계속 전달이 된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PT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명의 PT, 그분들 오늘 모시고 온 이 사업을 듣고 있는 3명의 사람들이 PT가 된다면 그분은 우리가 에메랄드라고 하는 거죠.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 5천.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자산 같은 수입이라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면 관원과의 이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F가 늦게 시작했지만 6명의 PT를 더 빨리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아메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폰서는 에메랄드지만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거고요. 연봉이 정도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여행을 갈 때마다 비즈니스의 비즈니스를 타고 다닙니다. 멋있죠? 거기 상속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끝이냐요? 끝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옆에 있어요. 그렇죠? 뭐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어마어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8월달 지나면 9월 1일부터 더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이 우리 최고 리더님이, 우리 김종현 홍진 리더님은 파운드 크라운 엠버서더 계시죠. 네. 근데 너무 존경받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요. 사회하고 완전히 달라요. 밖에 사회는요,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구나 뛰어나야지 올라가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요, 이 아메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방법, 돈을 가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요, 나랑 하는 그분을 크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많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잘 살게 만들고, 그들이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난 자꾸 올라가는 일. 오, 예, 놀랄 노자죠? 그게 바로 아메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더블 다이아몬드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다라면, 저와 같이 하는 그분들이, 예, 부자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값진 일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메이는 많은 여행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요, 여러분들. 그죠? 네, 우리 내년도에 어디 간다고요? 삿포로 갑니다. 삿포로. 정말 최고의 여행지예요. 여러분들 삿포로는요,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세계 3대 여러분 스키장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위스의 알프스, 캐나다의 휘슬러, 일본의 삿포로입니다. 그 세계 3대 스키장 중에 하나가 바로 삿포로를 내년에 간다라는 거죠. 누구와? 부부만 가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삿포로가요, 여러분, 3%도 지금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 플랫폼 시대에 많은 제품들, 또 사람들이 점점 알아듣고 있죠. 아까 말했던 금리가 오르고, 그쵸? 많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아메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흐름에 딱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지금이요. 여러분들 아메이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다면 누구나 다 삿포로에 가서 여러분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세요. 예, 그럼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예.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차곡차곡 축적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깥의 많은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암에서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뭐냐면요,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 이 축적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나중에 어떤 개성적, 경제적인 자유로, 시간적인 자유로 여러분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차곡차곡 한번 시간을 쌓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쌓인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행복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달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진짜 여러분 마지막 달이고요. 여러분 내년에 삿포로를 원하고 그 후년에 크루즈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뛰어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시험 보기 한 달 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올림픽 나가기 전에 한 달 전에 훈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뭘 할 때, 어떤 결정이 날 때, 여러분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달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삿포로 간다고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 달, 8월 달, 이 무더위에, 이 땡볕에, 여러분 이 혹한에 혹서기에 여러분들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 8월 달을 뛰어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다면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위에서 모든 분들이 다 삿포로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삿포로에서 같이 스키 타면서 정말 그때 8월 달 너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우리 유너스 리더님 되길 바라면서 8월 달 정말 마무리 잘하고 여러분들 그 원하는 모든 걸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